저는 오늘 좀 그 논쟁적 질문을 좀 던져 보겠습니다. 정의진의 낯선 사이라고 이제 그 경향신문의 여성학자죠. 여성학자가 내정과 공존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는데 그 내용은 다 좋아요. 저도 다 좋은 거고. 그래서 극우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시민운동가인 지를 만나서 이런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의 말에 놀랐다. 극우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하길래 야 이게 지금 단호한 대처의 구체적 방도가 있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단호한 대처라는 발상에 당황했다. 정말 싸우자는 이야기다. 단호한 대처라는 말은.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우리는 그들의 존재에 관해서는 그래도 인정을 해야 된다. 뭐 의견은 다르지만 그들의 존재는 인정해야 되고 공존을 해야 된다. 어떻게 공존할까요? 어떻든 간에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전과 공존 사이에 우리 내전은 절대 하지 말자. 공존하자라는 뭐 따뜻하고 교훈적이고 도덕적이고 좋은 말씀이에요. 네. 좋은 말씀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 구체적 방도가 있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단호하게 대처하는 근데 그거를 왜 차치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진 님이나 뭐 이 칼럼을 또 옹호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저도 뭐 이런 내용 뭐 공존해야 된다는 내용에 관해서는 이 추상적인 말에 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에 탄핵이 기각돼서 윤석열 씨가 돌아와도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고 공존의 지혜를 모아야 할까? 윤석열과 저는 못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저도 못하고요. 그리고 상식대로 탄핵이 되고 정권이 교체된다면 이 극우 집단으로 대표되는 국민의힘, 윤석열, 김건희 세력과 어떻게 공존해야 할까? 하우 방법론. 불가능하죠. 아니 나는 못해요. 그리고 저는 이 시민운동가의 말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라는 이 말이 오감이 그렇게 나쁜 건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게 정의진 씨의 생각처럼 무작정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독재나 권위주의 세력과 단절, 결별을 위한 항구적이고 거대한 국가적이면서 지속적인 시민운동을 우리 모두 해나갑시다. 이것도 단호한 대처 아닙니까? 그럼요. 다시는 이런 극우 세력은 뽑지 맙시다. 단호한 대처 아닙니까? 확실한 대처죠, 그게. 네. 네. 그걸 설득해 나가고 뭐 누가 바로 이제 주먹질 한다 그랬어요? 왜 단호한 대처라는 말에 왜 이렇게 바르르 떨면서 단호한 대처는 무조건 평화가 아니야라는 식으로 이렇게 막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지? 약간 내전처럼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거를 이해를 못하겠다. 아니 정당한 공권력 집행과 그렇지. 정당한 법 집행이 단호한 대처예요. 예. 그거와 폭력이 어떻게 동일시가 돼요? 그렇죠. 조폭이 쓰는 거는 폭력이고 예. 국가가 하는 게 합법적인 법 집행이죠. 똑같은 그렇죠. 물리력이지만. 법 집행에 그 다음에 우리가 막 맞았어. 맞다가 거기에서 이제 이 안 돼가지고 맞다가 죽을 것 같아서 한 대 저항을 해서 때렸다? 네. 정당방위잖아요. 정당방위잖아요. 그렇죠. 위법성이 조각되죠. 안 그러면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나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건가? 맞아 죽으란 얘기죠. 맞아 죽으란 넌 얘기죠. 죽어라. 평생 맞아라 이런 거. 그게 정당 방위를 했는데 그걸 너 나빠 정당방위 이런 거. 너는 공존을 거부하는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경찰이 도둑 잡는데 물리력 나빠 막 이런 거랑 비슷해. 그렇지. 아니, 정말. 근데 동의 한 장 이것과 딱 거의 반대야.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 교수야. 네. 교수님. 스티븐 레비츠키. 스티븐 레비츠키 맞죠? 스티븐 레비츠키라고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의 저자고 우리 아마 정의진님이나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용했을 책인데 네. 스티븐 레비츠키가 한국을 하버드 대학 학부에다가 인용을 했더라고요. 우리 얘기를. 우리 얘기를 했어. 하버드가
하버드 대학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미국은 지금 거의 러시아, 터키, 베네수엘라 수준이 돼 갖고 있다. 미국이요. 미국이. 그런데 한국은 단호히 맞섰다. 시민들이 나섰죠. 단호히 맞서서 탄핵을 시켜버렸다. 어? 그렇죠. 이런 독재 권위주의 정권을 무너뜨렸다. 예? 근데 미국은 왜 못하냐? 이분이 그거 하나만 보고 이 미국은 왜 못하냐는 요 한 4-5가지를 쭉 열거를 했는데 소름 끼치도록 우리랑 똑같아. 아. 이분이 지금 최근에 탄핵 가결된 것만 지금 아시는 거야. 아하. 자,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보십시오. 미국이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무력하게 트럼프한테 그냥 계속 당하고 있냐? 그걸 지금 이 사람이 개탄을 하고 있거든요. 하버드 대학 교수가. 미국은 무장된 강한 공권력으로 시민사회의 집단 행동을 막고 있다. 집단 행동을 막고 있기 때문에 집단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집단 행동을 막고 있다. 시민사회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그런 정부에 보복당하는 비용이 너무 크니까 자기 조직 보존에만 급급하다. 미디어 소유주들, 미디어들이 괜히 명예훼손 소송 당해봐야 자기들만 손해고 그러니까 그렇죠. 대충 넘어간다. 트럼프 팍 치지 못하고 대학은 마지막 상하탐이라는 데는 정부 보조금이 아쉽다. 지금 상황이 약간 각계격파 당하는 느낌이네요. 각계격파 당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권위주의 정보는 공고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버드 대학이 나서서 전국의 미국의 대학들과 동맹해서 트럼프를 한국처럼 집단적으로 싸워서 이기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하자 하시네요. 단호한 대처네. 취임 첫 해. 취임 첫 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네.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의 저자고 민주주의에 대한 저명한 연구자는 하버드 대학 교수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네. 정의진 씨 기준에 따르면 그렇죠. 무조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공존을 위해서 윤석열 내란 세력을 어떻게든 그 말을 다 들어주면서 공존을 할 어떤 방안을 찾아야 돼 우리가. 근데 그거를 나도 모르겠고 정의진 씨도 모르겠고 사실은 아무도 몰라. 네. 근데 저는 이거는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윤석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한 7대 의혹이라고 하는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예. 도이치모터스뿐만이 아니고 양평고속도로 명태균 게이트 그다음에 검찰 때부터 얼마나 이 사람이 독직을 했는지 권력 남용을 하고 직권 남용을 했는지 샅샅이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관된 검사들 한국의 고위 관료들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그거 필요하죠.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그리고 무슨 그게 공존이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 봐줘야 됩니까? 아니 새로운 리버럴 정부가 만약에 정권 교체가 돼서 들어서요. 그러면 그래 과거는 잊자. 우리 공존해야 되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는데 뭘 과거를 잊어 있기는. 아니면 처단을 해야죠. 너의 존재는 인정해야 되니까 너는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존의 뭐 제도, 문화, 그 다음에 각종 기득권, 이권 이런 거는 온전히 지켜줄게. 아휴. 너희들의 기득권과 이권은 다 지켜줄 테니까 그러면 공존하자. 아니 그러면 암세포랑도 공존하시라래요. 그러면 수술 받지도 말고 근데 계속 품고 가. 그걸. 이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은 본인들의 기득권 유지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까놓게 이야기하면 본인들의 기득권 유지고 네. 제가 원하는 거는 연동형 비례대표가 아니고 그 독일식 정당 명부 대표예요. 예? 제가 원하는 거는 정치개혁이라고 하나 딱 하나만 해봐. 그러면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예요. 해주겠어요? 쟤들이? 물론 민주당도 잘 안 해주지. 근데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쟤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쟤들은 거의 소수 마이너가 돼가지고 좀 배제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근데 저 정의진 씨한테는 네. 헌법 교과서에도요 네.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음. 그걸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개념이 나와요. 우리 헌법 책에도 그러, 다 배워요. 대학교 1학년들이. 아. 방어적 민주주의가 뭐냐? 네. 민주주의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데요. 음. 민주주의를 하지 말라는 사람들에게만 닫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민주주의를 그렇죠. 하자는 사람들 안에서는요, 뭐 엉뚱한 주장 다 해도 돼요. 승복하고 민주주의를 존중하면 그렇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최대한 넓어야 됩니다. 근데 민주주의 하지 말고 옛날처럼 전체주의 하자, 왕정제 하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딱 국민의힘 꼬라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민주주의가 공간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거를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해요. 헌법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제가 하도 저 기독교에서 극성을 피우니까 제가 기독교 교리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 밀양이라는 영화 보시면 네. 용서를 그냥 해주잖아요. 그 가해자가 피해자 앞에 와서 조롱에 웃음을 띱니다. 그렇죠. 그렇죠. 피해자가 2번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이 방임주의가 있어가지고요. 그 구원파들이라 그래서 무조건 용서받았다라고 하면서 죄를 더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교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아들을 스스로 죽이면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신이 성육신에서 죽으면서 구원을 얻는 건데, 그 타이적 구원을 얻는 건데 그걸 쏙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끼리 맘대로 살면서 용서받았다 용서받았다 밀양처럼 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걸 너무 구원파라고 합니다. 구원이 그거를. 너무 쉽네. 그걸 구원파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러죠. 이명박 장로님도 구원 받았다라고 지금 아유. 믿고 있는 거잖아. 아니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네. 그 대속이라는 그 과정을요, 그걸 설명하지 않고서 값싼 은혜를 뿌려버리면은 방만해지고 지 멋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그렇다고 사람을 올가매자주의가 아니고 그렇죠. 절차가 있고,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념 자체를 오독해가지고 모두와도 공존해야 돼. 그럼 강도랑도 한 집에서 같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강도랑 어떻게 살며 강간범인은 어떻게 한 집에 삽니까? 인질범인은 어떻게 한 집에 살아요? 그럼 형사사법 체계를 없애야죠. 바로 그러면. 신인 인규 픽으로 이어지는 게, 결국은 지금 아직까지도 내란을 옹호하는 이 국민의힘 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민주주의 체제에서. 그렇죠. 예. 결국 그 질문이에요. 요게 답을 줘야 됩니다.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 예. 근데 저도 이제 요거는 짧게 제가 오늘 할 건데, 제가 이제 보수의 종말 책을 썼지 않습니까? 예. 아까 서두에도 이제 종라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정권 교체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저도 이제 정치적 행보를 해 나가면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저는 뭐 위원정당 해산 심판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꼭 그 절차를 이용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저는 이 국민의힘이 해산돼야 될 이유가 차고도 넘친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저를 뭐 네. 내전 세력이라고 뭐라 붙이든 말든지 간에 네. 이 얘기를 해야 되고, 오늘 제가 딱 눈에 들어온 장면이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신랄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최상목이가 지금 직무유기가 중직무유기다, 아주 중하다. 그러면서 이 정도의 위법성이면은 현행범으로 체포해도 될 정도로 심각하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랬더니 이거를 이제 언론에서 어떻게 똑 떼서 또 보도를 하느냐? 그냥 체포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마치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사주하는 것처럼 언론이 다 받고, 국민의힘 정치인들 뭐 이름 열거하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 다 플러스 이준석까지 싹 다 완전히 그냥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그 무슨 테러를 사주한 것처럼 프레임을 딱 짜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언론도 마치 무슨 물 만난 고기 마냥 이 발언을 가지고 또 프레임을 짜기 시작했어요. 난리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계적 균형도 아니고 거의 기만적인 중립이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 유승민 대표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합리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저희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네. 이분이 엔비디아 국면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거의 공산당 취급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그 영상을 다 들어보면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에게도, 그리고 저도 이제 어느 토론 프로 나가가지고 보수 패널이 또 이재명 대표를 똑같이 공산당 취급하길래 제가 그 패널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아니 풀 영상 보셨어요? 안 봤다는 거예요. 아, 유승민 대표도 풀 영상을 안 봤다는 겁니다. 시간 아까워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내용을 보지도 않고 언론이 한번 가공 작업합니다. 기만적 그렇지. 중립으로. 그렇지. 그것만 보고 또 때려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러면 그거를 또 또 써. 잭산산대로. 맞아요. 그래 또 받고. 또 써. 이거는 완전한 기만이죠. 네, 아니 또 써. 최상목에 대해서 그 문제제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 최상목이 지금 중직무유기가 아니라 중중중중직무유기예요. 때려 잡아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그걸 지적했는데 체포해야 된다. 현행범 체포해야 된다. 무슨 테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그렇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야 할 만큼
직무유기 상태가 중하다. 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저자들은 언론과 힘을 합쳐가지고 결국은 지금 상태가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이의 복귀를 정말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세력들하고는 민주주의를 같이 못한다니까요. 전 이게 굉장히 한국 사회가 정말 돌아봐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정말 그 언론의 역할, 이 정치인들 중에 좀 헛소리하는 정치인들 정말 끝장 안 되면 그 저는 거기에 제 모든 인생을 한번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윤석열 김건희 세력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김건희 세력과 붙어버린 다수들 그 사람들과 어떻게 공존할지 그 방안을 그러면 공존하자는 쪽에서 조금 내주셨으면 좋겠네. 그렇죠. 구체적 방안을 네. 어떻게 근데 공존할지. 내란 앞에 하우가 있을까요? 그냥 탱크로 밀어버리는. 없습니다. 뭐 지금 종이관 사고 이러는데 뭘 하우로 네. 지금. 다 죽여버리고. 예. 아,